50의 지혜, 환자 개개인의 치료 경력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향후 치료를 계획하고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5번째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현재 가장 필요한 것과 무엇을 원하는지, 희망과 열정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나는 병원 치료를 하고 싶지 않다든지, 나는 조용히 한적하게 살고 싶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평소에 이런 부분을 놓치고 삽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100살, 120살 노년까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80살이 됐으니까 튼튼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80세부터 운동을 하고 약을 먹으면 누가 봐도 늦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젊을 때 운동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뼈 건강과 뼈대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금연도 해야 하고 칼슘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햇살 아래서 비타민들을 적정량으로 얻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노년까지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건강할 때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애석하게도 기대, 수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부유함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돈이 많을수록 사람의 기대 수명과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도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대 심리는 20대에 적당히 행복하고 중년에 더 행복해지다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순해지면서 행복을 더 느끼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합니다.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걱정을 멈추고 일의 계획을 잘 세우고 유언을 쓰고 책상을 정리하고 도움을 기꺼이 받으며 할 수 없는 일을 기꺼이 인정하고 맡겨라라고 말이죠. 이런 계획을 세우고 노년기에 건강하지 못함도 자연스레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노인이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런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말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현재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양심 의사들이 당부합니다. 의사들은 습관적으로 약을 처방하면서 혹독한 식단 관리를 요청하고 건강하지 않은 행위를 질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96세신데 아직도 술 드신다고요? 아직도 담배를 피우신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은 담배나 술로 얻을 수 있는 해로움보다 그것들이 주는 행복감이 더더욱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면역력을 높여준다고도 합니다. 반대로 암이나 심장병 같은 진단은 환자에게 공포감을 유발하여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불러일으키고 면역력을 저하시킨다고 하지요. 의사의 말이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의사라면 환자에게 할 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심의사들은 노인들이 무리하게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건강을 위한 행위를 강요받을 필요가 있을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치료에서 의사의 말을 따르는 게 절대 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22세까지 살아서 기네스에 오른 프랑스의 장칼망 할머니가 남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기자가 그 칼망 할머니의 생일날 와서 물어봤답니다. 내년 이맘때에 다시 할머니를 인터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장칼만 할머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 될 이유를 모르겠네요. 자신의 수명과 삶에는 전혀 어떤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전연명 의료양서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낙상도 그렇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지 협의가 안 되어 있어서 노인들은 무조건적으로 치료받고 돌봄받다가 일방적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이 듦에 대해 공부하고 최대한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며 죽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병원과 의료계의 각성도 필요합니다. 환자를 세심하게 돌보고 환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한 뒤에 대처와 치료를 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노년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고관절의 골절 이후 1년 이내에 노인의 20%가 사망합니다. 한 번 골절이 되면 1년 이상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 생활이 심폐 기능도 약화시키고 염증과 욕창 같은 의학적인 문제도 만듭니다. 낙상으로 골절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사망률이 매년 12%가 증가한다고 하죠. 그런데 낙상의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낙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치매약을 복용하면 이 약으로 인해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부전이 있으면 신부전 치료제로 인해 혈당 변화가 발생하고 어지러움을 일으켜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으로 눈이 안 보이면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당뇨가 와서 신경이 손상되면 손발이 저리고 기운이 안 들어가서 넘어집니다. 갑자기 저혈압으로 머리가 띵해져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봐도 노인들의 낙상 사고의 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조심하셨어야죠. 왜 조심을 안 하셨어요? 낙상은 위험한데 이런 말만 합니다. 치료하는 시스템만 많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고는 자전거 타지 마라, 빙판 생기면 걷지 마라,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교과서적인 말만 거듭합니다. 낙상하는 순간 병원비로 1천만 원 이상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상할까 봐 밖에도 못 나가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우울감을 가중시킬 수도 있지요. 이 종합적인 것들을 잘 고려해서 낙상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합니다. 정말 긴 시간을 앓으면서 살아가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70대의 빙판에서 넘어져서 손목을 삐게 되면 재활도 오래 걸리고 평생 손목이 뻐근합니다. 그럼 신체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러다가 또 낙상을 하면 이제는 못 걷고 못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뇌출혈이 옵니다. 그러면 말을 더듬고 기억을 잃고 근육이 약해지죠. 그러다가 관절이 약해져서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보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그 후에 신부전이 오면 걷지도 못하고, 치매가 오면 돌봄을 받으면서 기억을 잃어버리고 어린아이로 회귀한 것 같은 양상을 보이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인생의 시기가 대단히 길어진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건강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언론만 봐도 알 수 있지.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이 부담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노인 인구의 시한폭탄이 온다, 이런 식의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경제인구라는 말로 노인을 표현하는데, 이런 생각과 표현들이 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누워만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돌보기만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노인이 많은 고령화 시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가르칩니다. 노인들이 아직 팔다리가 멀쩡하고 의식도 멀쩡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 다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걸 모색하기보다는 그냥 대처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대 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을 때만 존엄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도 충분히 아름답고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배우고 익히고 누리세요. 무엇이든 도전하고 이루세요. 아무리 변해가는 시대에도 누구나 늙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화합해야 합니다.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고, 꽃을 담으면 꽃병,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됩니다. 통에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되고, 똥을 담으면 똥통,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 김치를 담으면 김치그릇이 됩니다. 병이나 통이나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좋은 쓰임으로 쓸 수도 있고 허들의 실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꿀병이나 물통이나 밥그릇 등 좋은 것을 담은 것들은 자주 닦아 깨끗하게 하고, 좋은 대접을 받는 대신 좋다고 여기지 않는 것을 담은 것들은 한번 쓰고 버리거나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 하려는 나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 통, 그릇들은 함부로 마구 다루면 깨어지거나 부서져서 곧 못쓰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이것들과 똑같아서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좋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못된 대접을 받아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 대접을 받느냐 아니냐로 달라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불만, 시기, 불평등, 좋지 않은 것들을 가득 담아두면 욕심쟁이,
심술꾸러기가 되는 것이고 감사, 사랑, 겸손 등 좋은 것들을 담아두면 남들로부터 대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삶과 죽음 앞에서 해탈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서산대사가 입적하기 직전 울픈 해탈시를 들으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구인가? 출세하기 싫은 사람 누구인가? 시기 질투 없는 사람 누구인가? 흉이나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가난하다, 서러워 말고 장애를 가졌다. 쥐죽지 말고 못 배웠다. 주눅들지 마시게, 세상살이 다 거기서 거기 외다 가진 것 많다고, 유세 떨지 말고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명예를 얻었다고 목에 힘주지 마시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더이다. 잠시 잠깐 다니러 온 이 세상에서 있고 없음을 편가르지 말고 얼기설기 어우러져 살다 가세. 다 바람 같은 거라오. 뭘 그렇게 고민하오. 만남의 기쁨이건 이별의 슬픔이건 다 한순간이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산들 바람이고 오해가 아무리 커도 비바람이라오. 외로움이 아무리 지독해도 눈보라일 뿐이오. 폭풍이 아무리 새도 지난 뒤엔 고요하듯 아무리 지극한 사연도 지난 뒤에는 쓸쓸한 바람만 맴돈다오. 다 바람이라오. 버릴 것은 버려야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리오. 줄 게 있으면 줘야지. 가지고 있으면 뭐하오. 내 것도 아닌데 삶도 내 것이라고 하지 마소.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일 뿐인데 묶어둔다고 그냥 있겠소. 흐르는 세월 붙잡는다고 아니 가겠소. 그저 부질없는 욕심일 뿐. 삶에 억눌려 허리 한번 못 피고 인생 계급장 이마에 붙이고 모글이 잘났다고 남의 것을 탐내시오. 혼한 대낮이 있으면 까만 밤하늘도 있지 않소. 낮과 밤이 바뀐다고 뭐 다른 게 있소.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있는 것. 잠시 연기하는 것일 뿐. 슬픈 표정 짓는다 하여 뭐 달라지는 게 있소. 기쁜 표정 짓는다 하여 모든 게 기쁜 것만은 아니오. 나의 인생, 너의 인생 뭐 별거랍니까? 바람처럼 구름처럼 흐르고 불다 보면 멈추기도 하지 않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집니다.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는 것. 죽고 살고 오고 감이 모두 그와 같도다.